이상기후 현상이 동남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타이완의 기온이 10도 이하로 떨어지고 태국 일부 지역은 영하권을 기록하며 인명피해까지 발생했습니다. 방콕에서도 시민들이 갑작스러운 한파에 혼란스러워하는 가운데 한 한국인 남성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 현지 호텔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콕 파크 하얏트 호텔의 총지배인으로 일하고 있는 마르셀 루아입니다. 파리에서 15년간 호텔리어로 일하다 작년에 방콕으로 오게 되었죠. 처음 이곳에 왔을 때만 해도 태국의 문화는 저에게 큰 도전이었습니다. 파리에서는 모든 것이 정확했고 시간은 곧 금이었으니까요. 아침 9시 조회에는 8시 50분까지 전원이 도착해 있어야 했고 객실 청소는 정확히 45분 안에 완료해야 했습니다. 룸서비스도 주문 후 30분 이내 배달이 철칙이었죠. 하지만 이곳은 달랐어요. 마이펠라이라는 말이 모든 상황을 대변하더군요. 아침 조회에 15분 늦은 직원에게 주의를 주면 환하게 웃으며 마이펠라이라고 했고 객실 정비가 1시간을 넘겨도 마이펠라이였습니다. 심지어 VIP 손님의 룸서비스가 1시간 늦게 배달되어도 그들은 마이펠라이를 외쳤죠. 태국의 이러한 문화는 처음엔 제 업무 스타일과 맞지 않았어요. 호텔 운영에 있어 시간과 규율은 무엇보다 중요하니까요. 제가 파리에서 배운 15년의 경험은 이곳에서 통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매주 월요일 업무 회의에서 시간 엄수를 강조했지만 다음 주가 되면 모든 게 원점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들의 미소 뒤에 숨은 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객실 청소가 늦어진 이유는 손님의 옷이 구겨져 있는 것을 보고 다림질을 해주었기 때문이었고 룸서비스가 늦은 이유는 손님의 알레르기를 고려해 메뉴를 수정하느라 그랬던 겁니다. 그들은 실수를 인정하고 개선하려 노력했고 투숙객들을 진심으로 배려했죠. 한 번은 태국 스태프가 일본인 고객의 체크아웃이 늦어져 다음 투숙객 입실 준비가 지연될 것 같다며 조심스레 보고했습니다. 화가 날 법한 상황이었지만 이유를 들어보니 그 일본인 고객이 갑자기 복통을 호소해서 병원에 모시고 가야 했다는 겁니다. 약국에서 약을 사다 주고 죽도 끓여주면서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준 것이었어요. 그제서야 저는 이들의 마이펠라이 속에 숨어있는 따뜻한 배려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호텔의 미국인 재무 담당자 에릭 맥스웰은 제 반대편에 서 있는 인물이에요. 워싱턴 본사에서 파견된 그는 첫날부터 태국 직원들의 업무 방식을 비난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효율이 떨어져 서구의 시스템을 도입해야 해라며 직원들을 몰아세웠죠. 한 번은 태국인 신입 직원이 영어로 보고서를 작성하다 실수를 했는데 에릭은 회의 중에 그 직원의 문법 실수를 지적하며 비웃었습니다. 그 직원은 얼굴이 붉어져서 고개를 숙였고 그 뒤로는 에릭 앞에서 말도 못 꺼내게 되었죠. 에릭은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 직원을 왜 뽑았나? 라며 인사팀까지 질책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호텔의 진정한 가치는 숫자나 시스템이 아닌 사람과 문화의 조화에서 나옵니다. 파리에서도 그랬고 이곳 방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에릭이 비난했던 그 신입 직원은 손님들 사이에서 오히려 높은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영어는 서툴렀지만 손님의 작은 불편함도 놓치지 않고 챙기는 세심함이 있었거든요. 특히 얼마 전부터는 호텔에 한국인 부지배인이 부임해 오면서 제가 알지 못했던 동양의 또 다른 면을 보게 되었어요. 박지훈 부지배인은 처음 부임했을 때부터 남달랐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해 로비부터 주방까지 점검했고 직원들의 이름을 일주일 만에 다 외웠죠. 심지어 태국어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에릭이 굳이 그럴 필요 없다고 말렸지만 박 부지배인은 손님과 직원을 이해하는 것이 먼저라며 자신의 방식을 고수했어요. 박지훈 부지배인의 이야기는 조금 뒤에 자세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훈 부지배인이 처음 호텔에 도착한 날이 생생히 기억납니다. 그는 새벽 비행기로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호텔로 와서 업무 파악을 시작했어요. 짐도 풀기 전에 말이죠. 첫 출근 날부터 그의 하루는 남달랐습니다. 새벽 5시에 기상해서 호텔 주변을 뛰며 동네를 파악했고 7시면 어김없이 호텔에 도착했어요. 로비부터 시작해 주방, 객실, 직원 휴게실까지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특히 주방에서는 태국 요리사들과 대화를 나누며 현지 음식에 대해 배우려 했죠. 놀라웠던 건 그의 관찰력이었어요. 주방 환기 시스템의 미세한 소음도 놓치지 않았고 로비의 조명이 시간대별로 어떻게 바뀌는지도 꼼꼼히 체크했습니다. 에릭은 사소한 것까지 신경 쓸 필요 없다며 코웃음을 쳤지만 박 부지배인의 이러한 꼼꼼함은 곧 빛을 발하기 시작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직원들과의 소통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300명이 넘는 직원들의 이름을 일주일 만에 모두 외웠어요. 심지어 야간 근무자들을 위해 새벽에 일부러 남아 대화를 나누기도 했죠. 태국어를 하나도 모르면서도 매일 아침 직원들에게 사와디 크랍이라고 인사하며 현지어를 배우려 노력했고요. 에릭은 동양인들끼리 친하게 지내려는 거 아니냐며 빈정거렸지만 박 부지배인의 태도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프랑스 레스토랑 셰프와도 대화하며 와인을 공부했고 이탈리아 바텐더에게는 커피 내리는 법을 배웠죠. 국적과 직급에 상관없이 모든 이들에게서 배우려 했어요. 이런 그의 모습을 보며 저는 문득 파리에서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 역시 완벽한 서비스를 위해 노력했지만 그건 늘 서구식 기준이었죠. 하지만 박 부지배인은 달랐어요. 그는 현지의 문화와 사람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했고 거기에 자신의 경험을 더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호텔 전체가 분주해졌습니다. 방콕의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1년 내내 에어컨 바람이 필요했던 도시가 하루아침에 달라졌습니다. 평년 기온이 25도인 1월에 갑자기 15도 이하로 떨어졌고 차가운 북풍이 도시를 덮쳤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호텔 로비는 더위를 피해 들어오는 관광객들로 북적였습니다. 직원들은 에어컨 바람이 잘 통하는 자리를 권했고 수영장은 해가 지고서야 한산해졌죠. 객실에서는 냉방이 약하다며 불만이 들어올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호텔 직원들은 반팔 유니폼 위에 개인 옷을 겹쳐 입었고 객실의 난방 시설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어요. 24시간 운영되던 수영장은 썰렁했고 로비는 출입문이 열릴 때마다 찬바람이 휘몰아쳤습니다. 야자수 잎사귀가 바람에 휘날리는 모습은 마치 태풍이 온 것 같았죠. 태국에서 이런 날씨는 처음이었습니다. 에릭은 이런 상황을 조롱하듯 비웃기 시작했어요. 이 정도가 추워? 뉴욕은 영하 20도에도 멀쩡히 돌아가는데. 그는 떨고 있는 태국 직원들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너무 예민한 거 아냐? 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감기에 걸린 하우스키핑 직원이 휴가를 신청하자. 이런 날씨에 감기라고. 너희들은 너무 약해라며 거절했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에릭은 비상 상황을 비용 절감의 기회로 삼으려 했어요. 어차피 수영장도 안 쓰고 로비도 한산할 테니 난방 가동을 최소화하자며 전기료 절감을 주장했습니다. 객실에서 난방 문의가 올 때마다 담요를 더 덮으라고 하세요라는 무책임한 해결책을 내놓았죠. 하지만 박 부지배인의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즉시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했고 첫 마디가 직원들 건강부터 챙기자였어요. 한국에서는 이런 날씨가 일상입니다. 우리가 가진 경험을 활용할 수 있을 거예요. 우선 직원 숙소와 휴게실부터 점검하겠습니다. 박 부지배인은 회의실 한켠에서 코웃음 치는 에릭은 무시한 채 바로 실행 계획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에릭은 동양식 해결책으로는 안 된다며 반대했고 비용 낭비라며 모든 제안에 딴지를 걸었죠. 심지어는 이런 식으로 예산을 쓰면 본사에 보고하겠다며 협박까지 했습니다. 태국 직원들의 상황은 시간이 갈수록 심각해졌습니다. 새벽 5시 20년 경력의 하우스키핑 팀장 수린이 객실 점검 중 갑자기 쓰러졌어요. 그녀는 이틀 연속 야간 근무를 하면서도 단 한 번도 휴가를 쓴 적이 없는 직원이었습니다. 의무실에서 체온을 재보니 38도가 넘었죠. 프론트 데스크는 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로비의 자동문이 열릴 때마다 찬바람이 휘몰아쳐 직원들은 작은 사무실에 모여 몸을 녹이고 있었어요. 그마저도 손님이 오면 얼어붙은 손으로 키를 건네며 억지 미소를 지어야 했습니다. 투숙객들의 불만은 폭주했습니다. 일본인 관광객 단체는 객실이 너무 춥다며 항의했고 유럽에서 온 비즈니스맨은 이런 호텔은 처음이라며 즉시 체크아웃을 요구했어요.
심지어 호텔 최상층 스위트룸의 VIP 고객은 아이가 감기에 걸렸다며 법적 대응을 운운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에릭이 본사에 보고하겠다며 위협했지만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직원 휴게실에서 박 부지배인을 찾았죠. 그는 막 감기에 걸린 직원에게 생강차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박 부지배인, 당신의 모든 제안을 수용하겠습니다. 본사와의 마찰은 제가 책임지죠. 그 순간 박 부지배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는 즉시 노트북을 펼치더니 한국의 몇몇 연락처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제가 한국의 위기 관리 능력을 처음으로 목격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박 부지배인의 행동은 신속했습니다. 그는 먼저 한국의 호텔 용품 업체에 연락해 전기장판 200개를 긴급 주문했습니다. 내일 아침 첫 비행기로 도착할 겁니다. 그의 말에 에릭이 미쳤나? 라며 소리를 질렀지만 이미 주문은 완료된 후였죠. 다음은 호텔 내부 개선이었습니다. 박 부지배인은 로비 중앙에 설치된 분수대 주변을 폴딩 도어로 막아 바람막이를 만들었어요. 한국의 찜질방처럼 따뜻한 쉼터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그의 제안으로 로비 한쪽에는 온기 가득한 휴식 공간이 생겼죠. 주방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박 부지배인은 조리장에게 한국식 메뉴를 제안했어요. 추운 날씨에는 뜨거운 국물이 최고입니다. 다음 날부터 아침 뷔페에는 갈비탕이 추가되었고 룸서비스 메뉴에도 라면이 올랐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직원 관리 방식이었어요. 박 부지배인은 직원 숙소에 온수매트를 설치했고 휴게실에는 생강차와 대추차를 비치했습니다. 심지어 야간 근무자들을 위해 따뜻한 수프를 배달하는 서비스까지 시작했죠. 에릭은 이 모든 것을 쓸데없는 비용 낭비라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즉각적으로 나타났어요. 직원들의 결근율이 줄었고 투숙객들의 만족도는 높아졌습니다. 특히 일본인 관광객들은 마치 집처럼 따뜻하다며 호텔을 떠나지 않았죠. 놀라웠던 건 비용 측면이었습니다. 박 부지배인은 한국 업체들과 협상해 합리적인 가격에 물품을 공수했고 에너지 효율적인 난방 방식으로 전기료도 크게 증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투숙객 이탈을 막아 호텔의 손실을 최소화했죠. 한 달 후 방콕의 날씨는 다시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호텔은 이미 변해 있었어요.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한국식 경영의 진가를 목격한 겁니다. 한파가 절정에 달했던 어느 날 밤 호텔은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온 VIP 고객이 에릭의 고집으로 난방이 꺼진 로비에서 기다리다 심한 감기에 걸린 것이었죠. 그는 우리 호텔의 최대 주주 중 한 명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본사에서 긴급 화상회의가 소집되었어요. 에릭은 자신의 결정을 정당화하려 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회의실 스크린에는 우리 호텔의 최근 고객 만족도 그래프가 띄워져 있었어요. 한국식 난방 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만족도는 급격히 상승했고 예약 취소율은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미스터 맥스웰, 당신의 비용 절감 정책이 오히려 호텔에 더 큰 손실을 초래했군요. 본사 이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에릭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는 마지막으로 동양식 경영은 비효율적이라고요. 라고 외쳤지만 곧 사직서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반면 박 부지배인의 혁신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온돌 시스템에서 영감을 받아 객실 바닥 난방을 설계했고 이는 에너지 효율까지 높이는 획기적인 시도였죠. 태국 직원들은 이제 아군 크라팍 박박 부장님 감사합니다이라고 인사했고 일본 관광객들은 우리 호텔을 따뜻한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직원들의 변화였어요. 한국에서 추방된 태국 직원들이 오히려 앞장서서 새로운 시스템을 전파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경험이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죠. 방콕의 다른 호텔들도 우리의 변화에 주목했습니다. 현지 신문은 한국식 경영으로 위기를 극복한 호텔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고 태국 호텔협회는 우리의 사례를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제 이해합니다. 진정한 혁신은 숫자나 시스템의 변화가 아닌 사람을 향한 따뜻한 배려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따뜻함은 한파도 이겨낼 만큼 강력했습니다.
이제 우리 호텔은 방콕의 랜드마크가 되었습니다. 한파 사태를 극복한 후 우리는 더 큰 혁신을 시도했어요. 박 부지배인이 한국의 서비스 문화를 하나씩 도입한 덕분이었죠. 먼저 객실 관리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한국 호텔에서 사용하는 타임라인 체크리스트를 도입했어요. 고객이 체크인하는 순간부터 체크아웃할 때까지 모든 서비스가 시간대별로 꼼꼼하게 관리되기 시작했죠. 수린을 비롯한 하우스키핑 팀은 이 시스템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이제는 실수할 걱정 없이 일할 수 있어요. 식음료 부문의 변화도 놀라웠습니다. 한국의 프리미엄 라운지 문화를 벤치마킹해 로비 라운지를 24시간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늦은 밤 도착하는 고객들을 위해 야식을 준비하고 새벽 비행기를 타는 고객을 위해 따뜻한 죽을 제공했죠. 심지어 한국의 방문 떡 문화를 응용해 VIP 고객의 생일에는 수제 디저트를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직원 교육도 달라졌어요. 박 부지배인은 서울의 특급 호텔들과 연계해 직원 교환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한국에서 서비스 교육을 받고 돌아왔고 한국의 호텔리어들은 우리 호텔에서 태국 문화를 배웠죠. 이 프로그램은 큰 성공을 거뒀고 방콕의 다른 호텔들도 벤치마킹을 요청해왔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객실 품질 관리단의 탄생이었어요. 박 부지배인은 한국 호텔의 미스터리 쇼퍼 제도를 발전시켜 실제 투숙객들로 구성된 품질 평가단을 운영했습니다. 그들의 피드백은 즉시 서비스 개선에 반영되었고 이는 고객 만족도를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되었죠. 본사도 우리의 변화를 주목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아시아 지역 총괄 매니저가 직접 방문해 우리의 혁신 사례를 연구했어요. 한국과 태국의 서비스 문화가 이렇게 아름답게 조화를 이룰 수 있다니 놀랍습니다. 그의 말처럼 우리는 두 문화의 장점을 결합해 새로운 스탠다드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파리로 돌아가라는 본사의 제안을 받았지만 고민하고 있어요. 오히려 서울에 있는 우리 체인 호텔로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의 호텔 서비스를 더 깊이 배우고 싶거든요. 박 부지배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파리에서 방콕으로 오신 것처럼 이번에는 서울에서 새로운 영감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한파 사태 이후 우리 호텔에는 예상치 못한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태국 최대 호텔 그룹의 경영진들이었어요. 그들은 우리의 한국식 위기관리 시스템을 배우고 싶다며 박 부지배인과의 미팅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방콕 시청의 반응이었어요. 시장 비서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가오는 겨울, 방콕 전체에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고 싶습니다. 박 부지배인은 태국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도시 차원의 한파 대책을 세우기 시작했죠. 변화는 호텔 내부에서도 계속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추방된 태국 직원들이 주축이 되어 K-서비스 연구회를 만들었어요. 그들은 매주 한국 드라마를 보며 서비스 문화를 연구했고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이 우리의 자산이 되었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죠. 우리 호텔은 이제 방콕의 서비스 교육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다른 호텔의 직원들이 연수를 오기 시작했고 박 부지배인의 강의는 항상 매진되었어요. 심지어 싱가포르와 홍콩의 호텔 관계자들도 우리의 시스템을 배우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본사는 이런 변화를 주목했어요. 아시아 지역 본부를 우리 호텔로 이전하기로 결정했고 박 부지배인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서비스 품질 총괄로 승진했습니다. 에릭이 있었던 자리는 이제 한국에서 온 재무 전문가가 채웠죠.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한파 때 감기에 걸렸던 싱가포르 VIP 고객이 다시 우리 호텔을 찾아왔어요. 그는 로비에서 박 부지배인을 만나자마자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한국의 서비스 정신을 태국에서 경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이해합니다. 진정한 호텔리어는 위기 상황에서 빛을 발한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빛은 한국의 서비스 정신에서 나온다는 것도요. 다음 주면 저는 서울로 떠납니다. 이번에는 제가 배우는 입장이 되어 한국의 호텔 서비스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습니다. 박 부지배인의 혁신은 이제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달 두바이의 7성급 호텔 경영진이 방문했어요.
중동의 극심한 더위도 한국의 냉방 시스템으로 해결하고 싶습니다. 그들은 특히 우리의 K서비스 트레이닝 센터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태국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시작한 연구회가 이제는 공식 교육기관으로 발전한 거죠. 수리는 이제 이곳의 교육 담당자가 되어 한국어로 강의를 합니다. 힘들었던 한국 생활이 이제는 제 인생의 자산이 되었어요. 본사도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 세계 체인 호텔의 서비스 매뉴얼을 한국식으로 전면 개편하기로 한 거예요. 박 부지배인은 이제 글로벌 서비스 혁신 총괄 디렉터가 되어 세계 각국을 다니며 한국의 서비스 정신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건 디지털 온돌 시스템의 개발이었어요. 박 부지배인은 한국의 IT 기업들과 협력해 스마트폰으로 제어되는 첨단 난방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이 기술은 이미 유럽의 럭셔리 호텔들에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죠. 시스템의 시작은 우연한 계기였습니다. 박 부지배인이 한국의 한 IT 스타트업 대표를 만났는데 그가 우리 호텔의 한파 극복 사례에 깊은 인상을 받은 거예요. 전통 온돌의 원리를 현대 기술과 접목하면 어떨까요? 이 대화에서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개발팀은 먼저 호텔 객실 바닥에 특수 센서를 설치했어요. 이 센서는 실시간으로 온도와 습도를 측정하고 AI가 최적의 난방 상태를 유지하도록 했죠. 투숙객들은 스마트폰 앱으로 원하는 온도를 설정할 수 있었고 체크인하기 전에 미리 방 온도를 조절할 수도 있었습니다. 특히 호평을 받은 건 수면 모드 기능이었어요. 한국의 온돌 문화에서 착안한 이 기능은 취침 시간에 맞춰 온도를 자동으로 조절했죠. 일본인 고객들은 마치 고향의 다다미방 같다며 만족했고 유럽 고객들은 이런 세심한 서비스는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시스템은 에너지 효율도 획기적으로 개선했어요. AI가 객실 사용 패턴을 분석해 전력 소비를 최적화한 덕분에 난방 비용이 30% 가까이 절감되었죠. 이 결과는 환경 보호에 관심이 많은 유럽 호텔들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배우기 위해 한국으로 향하기로 했고 지금은 서울에 있습니다. 이제는 프랑스인 총지배인이 한국식 서비스를 배우러 오는 시대가 된 거죠. 박 부지배인은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이제 마르셀 씨가 프랑스에 한국의 서비스 문화를 전파할 차례입니다. 며칠 전에는 방콕의 직원들에게서 반가운 소식이 왔습니다. K서비스 연구회 회원들이 한국어 능력 시험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 한국의 호텔로 연수를 오겠다고 합니다. 한때 한국에서 추방되었던 그들이 이제는 당당히 한국의 서비스 전문가가 되어 돌아오는 겁니다. 에릭의 소식도 들렸습니다. 그가 최근 뉴욕의 한 호텔에서 일하다가 한국계 투자자가 인수한 호텔의 교육을 받고 있다고 해요. 운명이란 참 아이러니하죠. 그는 이제 한국식 서비스의 가치를 배우는 학생이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의 호텔 로비에서 일본인 관광객 단체가 체크인하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서비스 정신이 세계의 표준이 되어가고 있구나. 그리고 저는 그 변화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서울에 온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매일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있어요. 특히 지난주에 있었던 글로벌 호스피탈리티 포럼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포럼의 기조연설자는 다름 아닌 박지훈 디렉터였습니다. 그의 강연 주제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한국식 서비스 혁신이었죠. 방콕의 한파 사태를 시작으로 두바이의 폭염 대책, 베니스의 침수 방지 시스템까지 한국의 서비스 기술이 세계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설명했어요. 강연장에는 특별한 손님들이 있었습니다. 방콕 K서비스 연구회의 첫 졸업생들이었어요. 그들은 이제 각자의 나라에서 한국식 서비스를 가르치는 강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수리는 태국 최대 호텔 체인의 교육이사로 승진했고 그녀의 제자들은 이미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에서 활약하고 있었죠. 더욱 놀라웠던 건 청중 속에 있던 에릭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뉴욕의 한 호텔 그룹 교육 담당자가 되어 있었어요. 한국의 서비스 정신을 무시했던 제가 부끄럽습니다. 이제는 미국 호텔들의 이 가치를 전파하고 있어요. 그의 고백에 박 디렉터는 따뜻한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포럼 다음 날 우리는 특별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세계 호텔 협회가 글로벌 서비스 스탠다드를 제정하면서
한국의 서비스 매뉴얼을 기본 모델로 채택한다는 발표였어요. 박 디렉터는 이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로 임명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파리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전혀 다른 마음가짐이에요. 제가 경험한 한국의 서비스 철학을 유럽에 전파하는 것이 제 새로운 미션이 되었거든요. 프랑스의 럭셔리 호텔들도 이제는 한국식 서비스를 배우고 싶어 합니다. 오늘 아침 박 디렉터와 마지막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의 서비스는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위기 속에서 피어나는 지혜, 그리고 끊임없는 혁신 정신. 이것이 진정한 한국의 서비스 정신입니다. 저는 오늘 서울에서의 마지막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연이 공개될 쯤이면 파리에 돌아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될 것 같아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보며 지난 시간을 돌아보게 되네요. 방콕에서 시작된 이 여정이 이렇게 끝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한파라는 위기는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이 되었어요. 한국의 서비스 정신을 알게 해준 계기였으니까요. 어제 저녁 박 디렉터와 마지막 회식을 가졌습니다. 그는 소주잔을 들며 말했어요. 위기 때문에 우리가 만난 게 아니라 만나야 했기에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한국의 서비스 정신은 단순히 기술이나 매뉴얼이 아닌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이제는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으니까요. 곧 파리의 호텔들도 변화하기 시작할 겁니다. 디지털 온돌 시스템은 이미 설치가 결정됐고 K서비스 아카데미 분원도 개설될 예정이에요. 프랑스의 럭셔리 호텔들이 한국식 서비스를 배우게 된다니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방콕 호텔에서도 반가운 소식이 왔어요. 수린이 이끄는 K서비스 연구회가 태국 정부로부터 공식 교육기관으로 인증받았다고 합니다. 한때 한국에서 추방되었던 그들이 이제는 한국의 서비스 정신을 전파하는 선생님이 되었네요. 에릭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뉴욕에서 온 이메일에는 한국의 서비스 철학이 미국 호텔 산업의 새로운 표준이 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그가 이런 말을 하게 될 줄이야. 이제 저는 한국을 떠나지만 제 마음 한켠에는 항상 한국이 자리 잡고 있을 것 같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는 직업정신, 끊임없는 혁신을 추구하는 도전정신,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 이것이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가치입니다. 창밖의 서울 야경이 더욱 빛나 보이는 건 아마도 이런 마음 때문일 겁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당신의 서비스 정신은 이제 세계의 표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구독자분들 중 선착순 20개의 댓글을 먼저 달아주시는 분들 중 3명을 추첨하여 기프티콘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